라떼는 말이야 출근 시간보다 일찍 다녔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는 X세대 부장님과 9시 정각에 사무실로 도착하면 된다는 MZ세대 신입사원의 한판 승부. 직장인들의 깻잎 논쟁으로 불리는 출근 논쟁이 뜨겁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서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요즘 다시 핫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올해 4월부터 전원 출근을 시작했지만 이미 재택근무의 달콤함을 알아버린 직딩이들은 역체감에 견디지 못해 다른 회사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머신러닝 기술 핵심 엔지니어인 이안 굿펠로우는 저는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알파고로 유명한 구글 딥마인드로 뒤도 안 돌아보고 런하였는데요. 중국에 휩싸인 애플의 인사팀은 다시 출근 실시를 연기하게 이르죠. 그런데 테슬라는 역시나 급진적입니다. 올해 5월 말 일론 머스크 형님은 회사 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재택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최소 40시간 이상 사무실에 나오세요. 아니면 영원히 집에 있든지 라고 전하는데요. 시대를 역행하는 상남자식 운영을 밀어붙이는 머스크 형은 군말 없이 24시간 밤새 영혼을 갈아 넣을 수 있는 열정 넘치는 공돌이들을 원하고 있죠. 이러한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어떤 직원들을 뽑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바라는 인재상을 제대로 파헤쳐서 우리도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 입사할 수 있을 기본 자격 조건은 되는지, 월급과 함께 주식도 받아 떡상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수많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이제는 하나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지만 이 흐름을 역행하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테슬라는 지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이런 작업은 원격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트위팅한 머스크는 출근했을 때의 높은 생산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재택근무하는 회사들이 신제품을 마지막으로 낸 게 언제였더라? 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사실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IT업과는 다른 제조업 기반의 사업이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의 산업별 재택근무 비율을 살펴보면 IT업의 재택근무 비율이 68%인데 비해 제조업은 12%에 불과했는데요. 아무래도 메타, 구글 같은 IT 회사가 재택근무 전환이 용이한 업종인데 비해 자동차를 만들고 로켓을 조립하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제조업은 특성상 출근을 해야 작업 효율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머스크 형님은 땡전 한 푼 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와 밑바닥에서부터 집2, 엑스닷컴, 페이팔, 스페이스X, 테슬라 등 여러 회사들을 창업하고 키우면서 자연스레 생긴 치열한 CEO DNA가 재택근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 것도 있습니다. 사장님들 특 직원들이 나처럼 일해주면 소원이 없겠어 라는 마인드가 생기게 된 것인데, 그래서 머스크 형님은 직원들도 자신처럼 기술에 능통하면서 연애도 하지 않거나 하루종일 공장에 박혀 밤낮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일하는 공대생들을 뽑고 싶어 했습니다. 그야말로 머스크가 뽑고 싶은 최고의 인재상 그 자체였죠. 애초에 본인부터가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하며 12살 땐 독학으로 배운 코딩으로 블래스터라는 게임도 만들며 하루종일 사무실과 공장에서 살며 일만 하는 공돌이 출신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 공과대, 서던 캘리포니아대 등의 명문대 출신의 높은 성적을 보유한 학생들을 위주로 채용했는데요. 지금이야 테슬라나 스페이스X에 다들 못 들어가서 난리지만 초기화만 해도 머스크 형님의 직원들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만큼의 연봉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이 텅 빈 공장에 책상과 설비만 덜렁둔 채 밤낮으로 경무에 시달릴 일이 많죠.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을 사정없이 몰아붙이기 일쑤였는데 인류의 다행성종 시대를 열겠다, 화성으로 가자 와 같은 웅장한 비전을 통해 수많은 공돌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대체 일론 머스크는 실리콘밸리 인재들을 어떻게 회사에 빠르게 모을 수 있었을까요? 왜 솔로 공대남들을 뽑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부터 머스크 형님이 여러 회사를 경영하며 있었던 썰들을 모아 풀어헤쳐 보겠습니다. 머스크 형이 처음 회사를 창업한 1995년 카페를 찾고 싶으면 네이버, 카카오 지도 앱을 통해 손쉽게 카페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머스크 형은 인터넷으로 찾고 싶은 사업체를 지도와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인 집2를 만듭니다. 여느 성공한 CEO들처럼 초창기 머스크 형님은 사무실에서 24시간 먹고 자고 싸고 일하며 라떼 시절 경험담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성공을 위한 지독한 열정과 끈기를 솔선수범으로 보여줬죠. 당시 머스크는 사내 팀워크를 위해 K 주말 산행에 버금가는 자전거 여행을 직원들과 떠난 적이 있는데요. 체력이 될 리 없는 머스크 형님이었지만 핫한 여름 열기를 뚫고 악착같이 경사를 오르는 머스크 형님의 모습을 본 직원들은 그 도끼에 감탄의 엄지척을 날렸죠. 또 하루는 집2의 엔지니어가 잘못 써놓은 코드를 발견한 머스크가 말할 시간도 아까웠는지 혼자서 전부 고쳐놓고 다음날 엔지니어에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 있냐며 창피를 주는데요. 천재야구 선수가 천재야구 감독이 될 수 없듯이 너무 뛰어난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만큼 극한 직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페이팔의 전신이자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엑스닷컴을 운영할 때에도 머스크는 열혈 CEO의 근성을 보여줍니다. 당시 엑스닷컴과 같은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와 서로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엑스닷컴의 직원 앙켄 브렌트가 회상하기를 10대 청년들이 모여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먹다 남은 피자 냄새며 땀 냄새까지 장난이 아니었죠.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20시간씩 일했는데 일론 사장님은 23시간씩 일했죠. 밤새 퇴근 안 하는 사장님 덕분에 자연스레 함께 밤샘 작업을 하게 되는 라떼 시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치열한 경쟁 후에 두 회사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그냥 함께 가입시다 라고 말하며 두 회사의 합병으로 우리가 아는 페이팔이 탄생합니다. 안달공화 실리콘밸리 카르텔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탄생한 페이팔 마피아는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죠. 2002년 페이팔이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인수되면서 머스크 형님은 약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3,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되는데요. 이 돈으로 평생 놀고 먹어도 됐지만 화성 이주라는 큰 꿈을 품고 있던 머스크 형님은 바로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머스크 형님은 당시 나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 계획이 전무함에 충격을 받고 직접 로켓을 개발해 우주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데 텅빈 공장에서 소수의 직원으로 시작한 스페이스X는 지금은 전 세계 상업위성 발사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화성 진출을 위한 스타쉽 프로젝트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의 레전드가 된 스페이스X는 초창기 직원들을 뽑을 때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머스크가 일일이 면접을 보았는데요. 전재 CEO의 1대1 압박 면접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한 가운데 이 면접에서 머스크 형님이 꼭 하는 질문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당신이 살면서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세히 말해주세요 입니다. 머스크 질문의 핵심은 바로 자세히 말해달라는 것인데요. 지원자가 정말 그 문제를 자신이 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거짓말로 답하는 지원자는 말이 길어질수록 당황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말하기 어려운 반면에 진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머스크가 지난 빡센 스타트업 기업 운영으로부터 깨닫게 된 것이죠. 실제로 2020년 12월에 발표된 기업가 인식에 관한 응용 연구 저널이라는 연구에서 이런 질문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기 좋은 질문이라 밝히며 실제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머스크 형님은 면접자의 지식이 아닌 사고력을 시험해보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팔컨 1로켓에 탑재할 컴퓨터용 인쇄 회로 기판에 설계 담당 엔지니어를 뽑는 면접 자리에서 머스크 형님은 하버드대에 다닐 돈이 없어 서던 캘리포니아대 전액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던 21살의 청년 필 카수프에게 한 공학적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당신이 깃발과 나침반을 가지고 지구상 어딘가에 있다고 칩시다. 당신은 깃발을 땅에 꽂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보니 남쪽을 가리키고 있죠. 당신은 남쪽으로 1.6km 걸어갑니다. 그 다음 방향을 꺾어서 동쪽으로 1.6km 걸어갑니다. 그런 다음 북쪽으로 1.6km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깃발이 있던 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전쟁에 폐허인 레바논에서 자라 미국으로 건너와 공부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카수프는 열심히 머리를 굴린 뒤 정답 북극을 말합니다. 북극은 어느 방향을 향해도 다 남쪽이죠. 동서남북은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방위이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북극에서 출발해 남쪽으로 1.6km, 동쪽으로 1.6km 가고 다시 북극 방향인 북쪽으로 가면 제자리인 북극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던 머스크 형님에게 카수프는 잠깐만요, 한 곳이 더 있어요 라고 말하며 남극을 기준으로 원주, 즉 원둘레가 1.6km인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면 남쪽으로 1.6km 내려간 다음 그 원주를 따라 지구 한 바퀴 1.6km를 돌고 다시 북쪽으로 1.6km 올라가면 같은 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굿윌 헌팅의 천재 맷 데이먼의 빙의에 머스크 형님의 뒤통수를 후려갈깁니다. 머스크 형님은 이 대학도 졸업 안 한 창의력 넘치는 청년을 그 자리에서 채용하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인재 채용에 대한 적극성은 남달랐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의 항공우주학과에 연락해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을 소개받고는 기숙사에 직접 전화하는 일이 흔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스탠퍼드대에 다니던 마이클 콜로너는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어서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일론 머스크를 찾아보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머스크 형님의 압박 면접을 뚫고 스페이스X 입사에 성공한 직원들은 그야말로 고생길 시작이었는데요. 직원들은 보통 하루 12시간씩 주 6일 갈아 넣어가며 밤새 공장에서 로켓을 조립하고 테스트하길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없는 사고가 터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머스크 형님 러시로 인해 늘 시간에 쫓기기가 일쑤였는데요. 그럼에도 직원들이 스페이스X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머스크의 낭만적인 비전과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에 홀라당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우주 산업은 나사와 같은 정부 기관과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대형 우주 비행 기업들만 할 수 있는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사업이었죠. 그래도 새로운 기술 개발과 도전보다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서류 절차가 많았고 현상 유지를 하며 지금의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환멸을 느끼던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쌓여갈 때 화성 이주라는 새로운 비전을 들고 나타난 CEO 일론 머스크는 그야말로 아이언맨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페이스X에서는 기존의 로켓 산업으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작업 방식, 불필요한 서류나 과정의 생략, 머스크의 현명한 결단력과 기술자만큼 높은 로켓에 대한 이해력, 오로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는 회사 분위기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우주 산업의 꿈을 잔뜩 품은 열정 가득한
가득한 솔로 공돌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충분했죠. 특히 머스크는 직접 기름때를 손에 묻히는 걸 전혀 개의치 않았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공장에서 밤을 지새웠는데요. 250만짜리 신발을 더럽혀가며 일하는 무신경한 상남자 머스크 형님을 옆에서 보는 직원들은 절로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빡센 작업 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소소한 복지도 있었는데 스페이스X에는 금요일마다 돌아가며 아이스크림을 사오는 전통이 있었는데 직원뿐 아니라 부사장까지도 예외 없이 하나뿐인 법카로 아이스크림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샘 작업이 끝나고 직원과 사장님이 함께 모여 하는 퀘이크3 슈팅 게임은 주당 80시간을 일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라고 채찍질하는 머스크 형님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머스크도 같이 게임 속 총을 쏘며 직원들과 전우애를 다졌습니다. 머스크는 보상도 확실히 해줬는데요. 일례로 2004년 한 해 동안 200일 이상 집을 나와 있던 직원들에게 2주간의 휴가를 주고 모든 경비를 지원했죠. 그저 비서에게 어디를 가고 싶은지 말만 해놓으면 나머진 알아서 준비해 주었는데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필요한 재정 지원은 보고서나 위원회 없이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고 이경영 형님처럼 지체 없이 진행시켰죠. 또한 연봉과 더불어 넉넉한 자사주까지 받은 직원들은 당시는 아니었지만 후에 치솟는 주가를 보며 자연스레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더 높아집니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엔지니어인 스티브 데이비스와 로켓과 항공전자기기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특정 기한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기를 자주 했던 머스크. 이날 데이비스는 완성할 수 있다에 $20를 걸며 머스크는 데이비스가 완성하지 못한다에 무려 냉동 요구르트 기계를 걸어버리는 도발을 하죠. 이 도발을 기꺼이 받은 데이비스는 훗날 요구르트 기계를 건 순간 제가 질 가능성은 제로가 됐죠 라고 말했는데요. 내기의 결과는 지금도 스페이스X의 호손 본사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공짜로 맛있는 요구르트를 손삭하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스페이스X의 책임 엔지니어로 일한 제크 더는 머스크와 일했던 당시의 기업 문화에 대해 스페이스X에 오는 엔지니어들은 일하다 쓰러질 각오를 하고 옵니다. 완전히 일에 몰입해야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회사에다 쏟아야 하죠. 신입사원들은 대부분 이 같은 계약서에 기꺼이 서명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짜릿한 롤러코스터에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고 싶어 하죠 라고 말합니다. 초기에 이런 기업들을 운영하며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머스크 형님이 재택근무를 싫어하고 연애보다는 일에 미쳐있는 솔로 공돌이들을 좋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마치 뱃사람들을 달콤한 노래로 홀리는 사이렌처럼 머스크 형님은 지금도 꿈에 부푼 똑똑한 공돌이들을 화성 진출과 새로운 혁신이라는 로망으로 꼬드기고 있습니다. 화성 여행에 대해 머스크 형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일생 안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눈 깜짝할 만큼 짧은 시간에 아주 빠른 변화를 이끌어서 당신이나 나 아니면 누구나 거기 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요. 이 말을 들은 저의 가슴이 마구마구 쿵쾅거리는 걸 보니 온몸을 갈아 넣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기술러서 이룩하는 공돌이의 DNA가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 뜨끔하면서도 솔로 공대남을 쏙쏙쏙 뽑아들이던 머스크 형아의 예리하고 치졸하면서도 멋진 전략에 감복하던 가운데 다음 주에 공대 솔로 부대원 18년 지기들을 소환하여 내후년 솔로 대마법사 대관식에 대한 논의를 할 생각을 하니 공대 솔로 부대원 출신이라는 것에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며 한껏 자부심을 뿜뿜 내고 있는 40년이면 진짜 마법 소환 가능하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